자, 이번 강의는 보관 검색, 다르게는 보관 탐색입니다. 보관 탐색 강의하기 전에 보관 탐색이 지금까지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었나 한번 살펴보면 아주 옛날 과거에는 보관 검색도 이진 검색처럼 종종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한 10년 이상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보관 검색이 부쩍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관 탐색 개요를 설명합니다. 보관 탐색 시험에 나오면 따라 나오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전에서 단어 찾는 방식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 나옵니다. 이론적으로 설명될 때 제가 오른쪽에 사전 하나 걸었는데 바로 사전은 뭘까요? 정렬된 리스트죠. 그러니까 보관 탐색은 곧 뭘까요? 이진 탐색처럼 정렬된 리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보관 탐색 놓으면 또 따라 놓는 용어가 하나인데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있음직한 부분, 이 용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서 단어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사전 피해놓고 중간을 찾아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다룬 이진 탐색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단어 찾는 방식인가요? 물론 좀 비슷합니다. 이진 탐색의 원리는 사전에 적용한다면 사전 펴놓고 어떻게 사전 중간을 딱 펴는 거죠. 우리가 사전에서 단어 찾을 때 무조건 사전 중간을 딱 펼칩니까? 아니죠. 기억으로 시작하는 것은 앞쪽을 펼칠 거 아니에요. 바로 이진 탐색은 정렬된 리스트에서 탐색하는데 사전에서 단어 찾는 방식하고 비슷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보관 탐색은 정말로 우리가 사전에서 단어 찾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곳, 있음직한 부분을 찾는 원리입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앞으로 설명할 내용 듣고 나면은 정말로 보관 탐색은 사전에서 단어 찾는 방식인데 어떻게 찾아간다? 있음직한 부분을 찾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론적으로 시험 출제되면 보관 탐색, 사전에서 단어 찾는 또는 있음직한 부분을 찾아간다. 이런 말이 따라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아래쪽에 정리하면은 이진 탐색은 중간을 찾아가는 원리라면 보관 탐색은 어디를? 있음직한 부분을 찾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보관 탐색하고 이진 탐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탐색 위치를 정하는 공식이 다릅니다. 나머지는 정말로 똑같습니다. 자, 뒤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이번에는 보관 탐색에서 첫 번째 탐색 위치 공식을 소개합니다. 자, 화면에 공식 소개하였습니다. 매우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관 탐색 처음 공부하면은 보관 탐색에서 첫 번째 탐색 위치 공식 암기하는 것이 너무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범례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데이터를 놓고 이 공식에 적용해 보면은 쉽게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생각만큼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아래쪽에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자, 정렬된 리스트가 있는데 데이터 인덱스 위치가 0부터 13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보관 탐색 첫 번째 탐색 위치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데이터 여기 25를 탐색하려고 할 때 어떻게 첫 번째 탐색 위치 계산하느냐입니다. 아래쪽으로 봅니다. 먼저 보관 탐색에서 첫 번째 탐색 위치 L은 이렇게 구합니다. 첫 번째 여기 0을 적습니다. 이 0은 뭔가요? 바로 이 인덱스에서 첫 번째 인덱스 값 0이니까 여기 0을 적은 것입니다. 만약에 인덱스 위치가 시험에서 0, 1, 2, 3, 4 이렇게 증가하지 않고 1, 2 이렇게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무엇을 적어야 하느냐? 1을 적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닥 함수입니다. 이제 바닥 함수 안에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25-2죠. 25는 뭘까요? 탐색하고자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가 뭔가요? 잘 보면은 보이죠? 데이터에서 가장 작은 값입니다. 그리고 분모를 봅니다. 92-2인데 92는 뭔가요? 여기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이죠.
그래서 가장 큰 값에서 무엇을 뺐습니까? 가장 작은 값을 뺀 것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여기 13-0인데 이 13은 뭐냐면은 인덱스에서 가장 큰 값이고 0은 당연하게 인덱스에서 가장 작은 값입니다. 자, 이렇게 공식에서 구한 결과는 3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관 탐색 공식 너무나 길다. 그렇지만 실제 데이터를 놓고서 이 공식에 적용해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서 잘 정리하면 쉽게 이 공식이 긴 만큼 어렵지 않고 적용할 수 있겠죠. 아무튼 잘 정리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해 보면 왜 이 보관 탐색은 이렇게 공식이 길까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위에서 잠깐 설명하였듯이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인덱스를 누구나 똑같이 0 또는 1 항상 그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식은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덱스 위치를 어떤 사람은 0, 어떤 사람은 1, 뭐 예를 들어 1000부터 시작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그런데 뭐 1000부터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0 아니면 1로 시작하겠죠. 자, 이렇게 그 인덱스 위치가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천차만별로 바뀔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도 이 보관 탐색에서 이 공식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일정한 무엇을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서 공식이 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보관 탐색에서 데이터 25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디를 찾아가는 것이죠? 인덱스 3을 찾아가는 것이죠. 해서 인덱스 3을 찾아가 볼까요? 인덱스 3을 찾아가 보면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20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키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 25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정말로 보관 탐색은 사전에서 데이터 찾을 때 있음직한 곳을 이렇게 사전을 펼치는 거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비교 설명합니다. 보관 탐색에서는 첫 번째 탐색 위치가 3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진 탐색은 어떻게 될까요? 이진 탐색은 이렇게 구하죠. 2분의 0 더하기 13이죠. 그럼 2분의 0 더하기 13이면 2분의 13, 6.5니까 역시 바닥 함수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진 탐색에서는 첫 번째 탐색 위치가 6번째죠. 첫 번째 탐색 위치 6번째를 찾아가 볼까요? 찾아가니까 35가 있습니다. 그러면 25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비교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작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을 보았을 때 보관 탐색이 어떻게 될까요? 이진 탐색보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훨씬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보관 탐색이 시험에 출제될 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내용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제로 예를 들었는데 문제 읽어봅니다. 문제 읽어보면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키 25를 탐색하려고 하는데 보관 탐색을 할 때 첫 번째 탐색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주어진 공식에 대입하면은 첫 번째 탐색 위치는 세 번째가 되는 거죠. 해서 어디를 찾아갈까요? 세 번째를 찾아갑니다. 없으니까 그 다음 어디를 네 번째 찾아가면은 키 25를 탐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합니다. 주어진 시험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무시한 것이죠. 왜 무시되었습니까? 바닥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바닥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 주의를 봅니다. 보관 탐색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을 때는 바닥 함수를 사용하므로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무시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출제자가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보관 탐색 위치 구할 때 반올림하라 이렇게 그 어떤 단서를 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출제자가 이렇게 반올림을 제시하였으니까 반올림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올림 해서 답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합니다. 보관 탐색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은 반올림하라 등등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소수점 이하는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출제자가 굳이 이렇게
반올림 할 것을 제시하면 제시한 대로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출제자가 출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랬을 때 과연 출제자들이 보관 탐색 문제 출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뭐 반올림해라 또는 버려라 이런 걸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할까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있으면 처음 그 알고리즘을 개발했을 때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출제자가 자기가 알고리즘 개발한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뭐 반올림해라 또는 버려라 이런 걸 제시한다는 것은 좀 건방진 거 아닌가요? 아무튼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관 탐색의 연산 시간입니다. 평균 최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관 탐색의 평균 연산 시간은 비고 로그의 로그 n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연산 시간이 로그 n도 아주 우수한 알고리즘이죠. 그런데 보관 탐색은 로그에 로그가 하나 더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우수한 알고리즘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비고 n이 될 수도 있다. 단점이겠죠. 자, 아래쪽에 설명을 합니다. 먼저 키가 균등 분포일 때, 그리고 키가 불균등 분포일 때인데, 먼저 키가 균등한 분포이면 평균 연산시간이 무엇이 될 수 있느냐? 비고의 로그의 로그 n이 될 수 있는데, 키가 균등하지 않고 불균등일 때는 무엇이 되느냐? 최악의 경우가 돼서 연산시간은 비고 n이 되고 순차 탐색과 같다는 것이 바로 이 표에 있는 내용 핵심입니다. 추가로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내용은 아무튼 이 표를 잘 읽어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보관 탐색에서 키가 균등하면 로그의 로그 n이라고 하였죠. 해서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 데이터가 n이 10억 개인 경우입니다. 자, 10억 개일 때 보관 탐색은 몇 번 만에 데이터를 평균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로그의 로그 n에 대입해보면 여기 공식 봅니다. 로그의 로그 n은 약 5가 되는데 아래쪽에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자, 비교수가 로그 2의 로그 2의 10억입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로그 2의 10억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32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10억은 2의 32승입니다. 약 해서 32가 되고, 그러면 다시 로그 2의 32는 뭘까요? 2의 5승이죠. 결과는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면 10억 개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보관 탐색을 한다면 평균적으로 5번만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정말로 빠르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살펴본 보관 탐색의 연산 시간을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는 보관 탐색에서 키가 균등한 경우입니다. 균등한 경우는 로그의 로그 n이라고 하였습니다. 데이터를 볼까요? 데이터 정가량이 10, 20, 30, 40 바로 이게 균등한 데이터 분포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균등한 경우는 연산 시간이 어떻게 된다? 로그의 로그 n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90 검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90이라는 데이터를 검색할 때 과연 어떻게 검색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공식 L에 대입하면 되겠죠. 공식 L에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9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첫 번째 탐색 위치가 9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덱스 위치 9를 찾아가 볼까요? 9를 찾아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바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만에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빠른가요? 자, 그 다음입니다. 예제 2. 보관 탐색에서 데이터가 균등하지 않는 경우 불균등 분포입니다. 아래쪽으로 봅니다. 데이터가 1, 2, 3, 4 이렇게 증가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었죠? 갑자기 10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균등한 것은 아니죠. 이런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불균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데이터 9를 탐색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 공식 대입하였습니다. 자, 공식 대입하고 계산 결과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결과 값이 뭔가요? 1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1이 나왔다는 것은 뭘까요? 탐색 위치가 첫 번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불균등할 때 데이터 9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찾아가는 걸까요? 처음에 인덱스 위치 여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처음 찾아가 보니까 1이 되었습니다.
없으면 자꾸 증가시켜야 되는 원리가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불을 찾기까지는 어떻게 순차 탐색하고 똑같죠. 해서 불균등 분포일 때는 보관 탐색은 최악의 경우로 비교 N이라고 하였습니다. 순차 탐색하고 같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시험에 출제되면 보관 탐색에서 데이터가 균등하냐 불균등하냐 이걸 갖고 출제될 수 있으므로 잘 정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보관 탐색 알고리즘을 소개합니다. 아직까지 보관 탐색 알고리즘 원식 코드가 시험에 직접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관 탐색 알고리즘은 매우 쉽습니다. 이진 탐색 알고리즘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자, 아래쪽을 봅니다. 먼저 여기 while문, 반복문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 탐색 위치 구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자, 여기 mid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첫 번째 탐색 위치, 이 공식이 뭘까요? 보관 탐색하고 이진 탐색하고 차이가 있다. 앞에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공식을 적용해서 첫 번째 탐색 위치를 구하죠. 첫 번째 탐색 위치를 구하여서 찾아갔습니다. 자, if문입니다. if array mid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하고 같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탐색 성공한 거죠. 그러면 인덱스 mid를 리턴하는 것으로 종료입니다.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else if죠. 해서 다시 찾아가는데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이진 탐색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찾아간 탐색 위치에서 작은 쪽에 있을 수도 있고 큰 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먼저 작은 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진 탐색하고 똑같습니다. 인덱스 하이에 무엇을 대입하면 될까요? 중간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큰 쪽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간값에다가 더한 값을 어디에? 로우에 대입하는 거죠. 이 내용은 무엇하고 똑같습니까? 이진 탐색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아래쪽에 여기 그림으로 앞에서 설명한 것 가져왔습니다. 앞에서 주어진 이 데이터에서 보관 탐색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 위치가 3이 나왔죠. 해서 3번 인덱스를 찾아가서 무엇을 25를 탐색하게 되고 이진 탐색했을 때는 인덱스가 얼마 나왔습니까? 앞에서 한 내용입니다. 6이 나온 거죠. 그럼 6 위치를 찾아가면 35가 되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습니다. 제가 여기서 추가로 하나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진 탐색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가 그 리스트 중간을 찾아가는 거죠. 중간을 찾아가서 작은 쪽에 있느냐 큰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그쪽으로 가서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가겠죠. 그런데 보관 탐색의 알고리즘은 이진 탐색 알고리즘하고 그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보관 탐색에서 이걸 실제로 실시해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먼저 보관 탐색에서 인덱스 위치 3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 제가 보관 탐색에서 첫 번째 인덱스 찾아갔을 때 없으면은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기까지 찾아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제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보관 탐색에서 탐색 위치 구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관 탐색에서 탐색 위치 구하는 것은 앞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또 여기서 이 내용을 가져왔을까요? 먼저 설명하기 전에 만약에 지금 외제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면 아마 보관 탐색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게 제가 설명하기 전에 보관 탐색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자, 실제로 풀어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예제 읽어보면 주어진 데이터에서 무엇을 키 55를 탐색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키 55를 탐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순으로 탐색하게 될까요? 입니다. 자, 먼저 키 55를 탐색하기 위해서 먼저 공식 처음에 대입하였습니다. 자, 공식 대입하여서 계산하면은 먼저 인덱스 7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찾아갈까요? 인덱스 위치 7을 찾아가는 것이죠. 자, 7을 찾아갔는데 내가 원하는 데이터 55가 없습니다.
데이터 40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반복하면서 다시 탐색 위치를 구하겠죠. 그게 바로 두 번째 미덕 계산입니다. 자, 두 번째 미덕 계산에서 잘 보아야 합니다. 이 계산 수식을 잘 보아야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미드에서는 인덱스 위치 여기 0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에서는 그 인덱스 위치가 왜 8이 되었을까요? 바로 첫 번째 찾아갔을 때 실패했으니까 일곱 번째 없으면 어느 거죠? 이 큰 쪽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쪽에 가장 작은 인덱스는 뭘까요? 8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8 위치의 그 키 값은 무엇인가요? 42가 되는 거죠. 바로 인덱스 8 그리고 8 위치에 있는 데이터 42를 대입하여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다시 미드 값을 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주어진 공식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 여기서 8이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는 42가 되었느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위의 공식에서는 왜 2가 되는데 아래의 공식에서는 왜 42가 되는지 이해될 수 있죠.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설명하는 것은 무용지물이죠. 그런데 기본입니다. 이 내용은. 자, 이렇게 대입해서 구한 결과가 8이 아니고 9가 나왔다는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으로 보관 탐색에서 첫 번째 인덱스 위치 만약에 7이 놓으면 이 계산을 해보면 그 다음에는 8이 놓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 데이터를 갖고 제가 수도 없이 돌려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관 탐색에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탐색 위치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가 된다? 하나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된다? 인덱스가 증가되면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원리가 된다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반드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아래쪽에 주위에 적어 두었으니까 잘 읽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미드 값을 구하니까 8이 아니고 무엇이 9가 나온 것이죠. 해서 하나 건너뛴 것이죠. 이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너뛰어서 어디로 간 거죠? 인덱스 위치 9로 간 것입니다. 9를 찾아가니까 아직 무엇이 없습니까? 원하는 데이터가 없이 46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한 번 더 미드 반복되면서 계산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미드에서 이 적용된 것은 여러분들 따져봅니다. 자, 이렇게 적용해보니까 인덱스 위치 무엇이 1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 위치 10번지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 5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게 뭘까요? 주어진 예제에서 시험이 이렇게 출제되는 거죠. 주어진 이 데이터에서 55를 찾기 위해서는 데이터 비교가 몇 번 되느냐 이렇게 출제될 수 있겠죠. 그러면 몇 번인가요? 제일 처음에 인덱스 7을 찾아가서 한번 비교, 8은 건너뛰고 그 다음 9, 2, 7을 찾아가서 또 한번 비교, 두 번, 그리고 인덱스 위치 10, 위치에 가서 또 한번 비교하니까 원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찾기까지 비교했으면 몇 번일까요? 3번이라는 것이죠. 다시 또 제가 또 높아심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만약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되면 이 내용은 문제 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왜 그럴까요? 통상적으로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7번째를 찾아가면은 통상적으로는 그냥 8번째, 9번째, 10번째 이렇게 찾아가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 55를 찾기까지는 비교는 몇 번이라고 해야 될까요? 4번이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4번이 아니고 몇 번 나왔습니까? 3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이 형태의 문제가 나와서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이런 내용 다 알아. 그러면 문제 풀기까지 이거 다 계산하려면 시간이 몇 분 걸릴까요? 5분 안에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5분 안에 계산하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이 문제 하나만 맨날 연습해가고 머릿속에 달달달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5분 안에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험 공부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 시험에 놓으면은 이거는 체크해 놨다가 다른 문제 다 풀고 시간 한 5분 정도 남겨두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시험장에 가서 근데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어. 이 문제 풀려니까 내가 알고는 있어.
그래서 처음 계산해 보니까 인덱스 위치 7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너뛰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반복해서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근데 시간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계산했을 때 인덱스 위치가 7이 나왔으면 7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55는 여기에 있죠.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냥 비교해서 네 번으로 찍고 노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이야기하였죠. 대부분의 보관 탐색은 첫 번째 인덱스 위치를 구하면은 그냥 건너뛰는 거 없이 하나씩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갖고 해봤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일씩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또 더 강조하면 주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균등한 상태입니다. 균등한 상태일 때 무조건 하나씩 증가하는 게 제가 한 뭐라 그럴까 10번 해보면 10번 중에 9번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어떻게 여기서 7하고 8은 건너뛰고 9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 또 이야기해야죠. 시험장에서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하나씩 증가하는 걸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었습니까? 이번 강의는 보관 탐색이었습니다.